네, 퀀트로 알아보는 시장 방향성을 좀 알아보고요. 유망주도 한두 개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 글로벌 매크로팀의 안지선 연구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좀 그렇게 기분이 좋지 않은 그런 상태이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뭐 기분이 썩 좋다라고 얘기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예.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좋은 좀 아이디어를 드리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요. 어쨌든 간에 안지선 연구원께서 요즘에 시장을 좀 잘 보셔서 다시 한번 우리가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이 하락세, 이거 어떻게 대응해야 되나요? 일단 제가 조금 시황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지금 4월에서 5월 초에 글로벌 금융시장 발작이 재현되는 모습인데요. 연초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었고 그것이 장기화되면서 그리고 중국 봉쇄, 지속되는 인플레와 그에 따른 미국 연준의 긴축 우려가 경착륙 우려를 좀 자극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금리랑 미국 달러 강세가 식을 줄을 모르자 이제 견고했던 미국 증시마저 급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코스피도 제자리 걸음에 그쳤으나 미국 증시에 비해서는 선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파월 의장의 정책은 80년대 폴 볼커 의장을 좀 연상시키는데요. 경기를 희생시키더라도 물가 안정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볼커 의장은 80년대 침체 국면에서도 강도 높은 긴축 기조를 유지했던 것으로 좀 유명한 그런 의장인데요. 달러 신뢰 회복이 좀 절실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스태그플레이션은 1960년대 후반 미국의 방만한 재정과 임금이나 물가 연동제에서 비롯됐기 때문에 그 결과 미국의 달러 신뢰가 좀 붕괴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지금은 좀 다행으로 보이는 부분은 미국 달러에 대한 신뢰가 심각하게 흔들리지는 않고 있습니다. 관건은 미국 신용 위험일 텐데 아직 침체를 암시할 정도는 아니지만 최근 악화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하반기 반전의 계기를 보면은 미국 달러 강세랑 경기 둔화에서 찾을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미국 달러 강세, 위안화 약세는 시차, 1분기에서 2분기의 시차를 두고 미국 수입 물가를 안정시킬 가능성이 높고요. 중국의 도시 봉쇄와 제로 코로나 정책은 하방 위험 요인입니다. 현재 중국 정부가 위안화 약세를 용인하고 있고요. 제로 코로나 정책이 한계에 도달했음을 시사하는 부분이고 이에 따라서 변동성은 좀 높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지만 역설적으로 주가 하락이나 경기 둔화 우려의 반전 계기가 될 전망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윤석열 대통령 취임 날이고요. 첫날입니다. 네. 첫날이면 일반적으로는 국내의 펀드 플로우, 소위 말해서 매수세가 괜찮은 날이 굉장히 많았는데 오늘은 기관들이 좀 많이 사주고 있어요. 우리나라 시장은 사실은 새 정부가 들어서면 조금 긍정적으로 일단은 첫 해는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 올해는 뭐 그런 일이 없을까요? 어떨까요? 예. 국내 경기에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일단 국내 경제 상황 역시 녹록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지금 GDP 1Q 성장률이 0.7%로 양호했지만 테크 중심으로 수출 증가율은 좀 정점을 지난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중국의 도시 봉쇄가 국내 교역의 심각한 위험 요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 4월 4.8%까지 높아진 인플레이율이 올해 여름에 5%대를 넘은 후에 다시 4%로 둔화될 전망을 보이고 있고요. 금리 인상 사이클은 내년 초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비용 부담을 전가하고 고용을 줄이는 쪽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무역 적자가 이어지고 있어서 원달러 환율도 3, 4분기에 1,300원대로 접근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금리가 가파르게 높아지고 있어서 주식시장의 상대적인 매력은 저하된 것으로 보이는데 6월부터 시행되는 미국 연준의 자산 축소는 주식시장의 변동성을 높일 것이고 PR은 떨어뜨리는 요인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경기 방어적인 업종들의 PER도 좀 낮아 보이는 것은 아니고요. 테크나 경기 소비 섹터 PER은 코로나19 이후 상승분을 다 반납을 했고 오히려 테크주들의 PER이 일반적인 경기 둔화를 반영한 수준인 20% 정도 하락을 했기 때문에 침체나 경기 위기 당시에는 40% 조정이 필요하지만 지금 일반적인 수준인 20%는 다 왔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실적보다 PR 하락폭이 좀 컸던 업종들, 기계나 조선이나 테크나 제약 바이오 업종 같은 경우에는 점진적인 관심이 좀 필요해 보인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섹터를 보면은요. 일단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계 조선 말씀하셨어요. 네. 두 가지 조금 키워드를 제가 여쭤보고 싶은데 하나는 디글로벌라이제이션입니다. 그 뭐냐면 네. 이제 세계화가 아니라 반세계화죠. 네. 또 하나는 비용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유가가 이렇게 올라가고 그다음에 풍력과 수소와 태양광에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많은 힘을 쏟다 보니 오히려 에너지 비용은 좀 올라갑니다. 단기간엔 그럴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기계, 조선 이쪽에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떠십니까? 네, 그렇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네. 일단 지금 실적은 굉장히 잘 나오고 있는 업종인데, 그거 실적 나오는 것보다 지금 주식 하락폭이 굉장히 컸던 업종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좀 집중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네, 말씀하셨던 부분, 비용 문제, 그린 인플레이션 문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기초적으로 기계나 조선 같은 경우에는 기초적으로 유틸리티가 형성되는 부분이고 수요단에서 먼저 발생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저희가 그린 인플레이션을 그래도 향후에는 당연히 우리가 모든 것을 그린으로 바꿔야 된다는 거 모르는 바 아닙니다. 그러나 앞으로 5년에서 10년 동안의 이런 비용의 상승이 경기를 침체로 변화시킬 수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문제가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런 그린 인플레이션을 막고자 해서 우리가 원전을 다시 다시 재가동시키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자, 시장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우리가 변동성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근데 오히려 변동성이 굉장히 클 때 역발상으로 우리가 주식을 조금 모아가는 그런 투자자의 자세도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요즘에 그 코스피, 소위 코스피 변동성은 어떻습니까? 지금 변동성 수준을 보면은 2020년 코로나 이후 변동성 평균 레벨 자체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2019년 V코스피 평균 레벨이 12에서 15를 유지를 한 반면에 2020년 3월 이후 평균적으로 23을 유지를 하는 중이거든요.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증시가 급락한 시기에는 V코스피가 최대 70까지 올라갔는데 2020년 기준으로 평균으로 25 레벨 정도를 유지를 했습니다. 시장 변동성이 이렇게 크게 확대된 이후에는 변동성 군집 현상이라고 말하는데 이 변동성이 한번 커지게 되면 일정 기간 동안 변동성이 커진 상황이 지속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전 변동성 레벨로 돌아가기까지는 시간이 조금 더 걸릴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지금 최근에 들어서 가장 좀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이 개별 종목의 월별 행단면 변동성을 살펴보면 꾸준히 확대 축소를 반복 중입니다. 연초 이후 3월 들어서 개별 종목 장세가 확대되었고 이후 현재는 밴드 하단에 위치해 있어 다시 개별 종목 장세가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이런 변동성 장세에서는 역발상으로 펀더멘털 기준으로 개별 종목들이 조금 더 상승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중소형주 위주로 접근을 하시는 것이 저희 바람직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우리가 변동성 얘기까지 했고요. 그러면은 좀 간단하게 우리가 코스피의 밴드 하단은 어디고 상단은 어느 정도 되는지 이거 논리를 가지고 우리 좀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밸류에이션도 좀 생각해 보고요. 네, 제가 어떻게 정하셨습니까? 예. 네, 코스피 밴드 시나리오를 한번 작성을 해보았는데요. 12개월 포워드 PE 수준이 작년 8월 이후에 크게 조정된 이후로 10배에서 11배 사이를 움직이고 있고요. 2009년 이후 평균적으로 코스피의 PE 수준을 보면 10배를 유지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배를 유지한 것을 가정을 했을 때 12개월 포워드 P는 고정을 하고 당기순이익 추정치를 조정을 통해서 코스피 밴드 시나리오를 살펴보았습니다. 현재 수준에서 당기순이익 추정치가 크게 하향 조정될 확률은 적다고 판단을 하지만 마이너스 5% 하향 조정에서부터 10% 상향 조정까지 살펴보면 코스피 밴드는 2,500에서 2,800 수준으로 형성되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2,600 한 50에서 70 정도가 PBR 1배라고 지금 돼 있는 것 같은데요. 포워드 PBR로요. 그러면은 1배를 잠시 하회할 수도 있다라는 거네요. 그렇죠? 이미 하회하고 있지만서도요. 그렇죠? 네. 그리고 2,800의 기준은 뭡니까? 당기순이익 10% 상향 조정되었을 때 2,800이라고 당기순이익 5% 상향 조정되었을 때 2,800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케이스 1에 당기순이익이 5% 상향 조정되었을 때 2,800까지는 갈 수 있다. 이렇게 밸류에이션 네. 측면에서 이제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케이스 1의 확률은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시는 겁니까? 케이스 1의 확률이 가장 높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지금 최근 들어서 연초 이후 1% 정도 상향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당기순이익이 1% 정도 상향 조정되고 있는데요. 사실 연초 이후 연말까지 당기순이익이 상향 조정되지 않는 경우는 드물거든요. 그래서 상향 조정 폭이 지금 1%로 굉장히 미미한 수준이지만 지속해서 월간 단위로 보면 상향 조정 추이를 지속해서 보이고 있기 때문에 5% 연간 5%까지는 상향 조정이 가능할 것이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상단은 2,800에서 2,900까지는 봐도 좋을 것 같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 제가 드릴게요. 아까 그 표 한번 다시 한번 보여주시고요. 5%의 확률이 제일 높다. 당기순이익이 5% 상승한다. 그래서 2,800까지는 무리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보면은 환율이 굉장히 약세입니다. 우리나라 환율이. 그러다 보니까 수출주의 순이익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나옵니다. 그런 것까지 우리가 고려를 좀 해도 되겠습니까? 그것도 이제 고려를 해야 될 부분이고, 그렇지만 이제 PE 밸류에이션 상으로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이 좀 제한적으로 이제 환율이 높아지게 되면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이 제한적이게 되기 때문에 PE 수준에서 좀 더 하락할 가능성을 감안을 했을 때 환율로 혜택을 보는 부분은 그렇게 상쇄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자, 콘트로 알아보는 시장 방향성 그리고 유망 섹터 우리가 좀 알아봤습니다. 유진투자증권의 글로벌 매크로팀의 안지선 연구원,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